안녕하세요. 달캐기 유튜버, 그 다음에 밴쿠버 최대의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저는 아보츠포드에서 오픈하우스 끝냈고요. 요즘 부동산 경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캐나다 밴쿠버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코로나 때 많이 올랐긴 했는데, 그 사이 갭을 사람들이 그 마켓에서 그거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셀러들도 빨리 파는 입장에서도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또 아직 확 떨어진 것도 아니라서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그 가격을 주고 사느니 그냥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켓이 죽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멀리까지 왔네요. 아보츠포드라고 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용인 정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동을 중심으로 하면 인천? 뭐 요 정도 거리입니다. 저희가 매물이 저희 동네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보츠포드도 이렇게 갔다 오고 합니다. 네, 잠깐 간략하게 근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예민한 그 주제가 바로 사내 문화입니다. 사내 문화. 분명히 이제 사내 문화 하면 좋은 사내 문화가 있는데도 많고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도 좋은 사내 문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예전 리얼터 되기 전에. 그래서 하여튼 사내 문화라는 거는 조직 생활에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문화라기보다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구축되고 그렇게 안착되는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그런 개념이든 어쨌든 그 조직 생활에서는 팀, 조직, 그 다음에 회사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팀에 속해 있어서 리얼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팀인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팀 문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밴쿠버까지 와서 참 이민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1.5세이기 때문에 2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랑 일하는 거가 꺼리낌은 없습니다. 다만 좀 언어에서 그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좀 일하는데 시너지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음식을 쉐어하는, 점심이나 저녁 때 음식을 쉐어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조금 다르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백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백인을 포함한 여기 유색인종들이 많죠.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first language가 같은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일하기엔 편하죠. 그리고 약간 끈끈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점입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소사이티에, 커뮤니티에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리고 모든 캐나다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캐나다는 한국인 인구가 적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한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밴쿠버나 토론토만 해도 이미 토론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밴쿠버는 좀 토론토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죠.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적고 많지 않고 한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한인들이랑 일을 하면 좀 외로움이 좀 덜 하죠.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 뭐가 단점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이제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처럼 1.5세도 있고, 한국에서도 오래 생활하다가 오신 뭐 1세들도 있고,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가 아이들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젊어서 유학을 오거나, 이분들도 다 본인들이 1세가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저희가 뭐 80년대 때 70년대 때 이민 오신 분도 1세지만, 지금 그냥 여기 문화를 안다고 하셔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통틀어서 여기 교육이 없던, 여기 그 고등교육이나 이제 대학교 교육이 없는 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1세라고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여기서 한 중고등학교에 와서 교육을 배우고 이제 대학도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 사회 경험도 있는 1.5세도 있고요. 아니면 1.5세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고등교육을 밟고 이제 한국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뭐 생활을 하시는 또 1.5세도 계시고, 그래서 그쪽은 또 다른 케이스죠. 또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야 되는. 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어째저째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제 1.5세이긴 하지만 캐나다 문화에 조금 많이 젖어 있는 2세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 나름대로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인생에서 왜 캐나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나 이런 사내 문화 플러스 한국에 있는 사내 문화 플러스 한국에 있는 인식들, 사람들의 인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리고 본거지도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곳이 한국인들 위주고 한국인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각종 다른,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또한 각자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세요. 특히 한국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컴퍼니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밴쿠버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 1.5세, 2세들은 분명히 이제 한국 쪽이랑 생각을 안 하겠죠. 아예 외국 분들이랑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세가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1.5세가 한국적인 1.5세도 있고요, 완전 한국적인 1.5세가 있고요, 약간 좀 더 2세 쪽에 치우쳐진 1.5세가 있고, 어느 정도 반반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재밌는데, 이제 사내가 말이죠.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던 그런 사내 문화를 가지고 오는, 혹은 여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 한국 사내도 막 뭐 약간 이렇게 여성들한테나 아니면은 또 뭐냐, 또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징계가 커질 만큼 한국도 많이
사내 문화가 발전되었고 또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참 이게 캐나다 하면 인권이나 직장 내에 그런 사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구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왜냐면 정부가 그런 인권 먼저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참 밝은 곳에 참 어두움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제 한국에서 얼마 여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또 고용하고, 또 LMIA나 또 PR이 없는 사람, Permanent Residency 이런 것들, 스타터스가 확실치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냥 막 부려먹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신고할 수도 없고, 뭐 국가에다가 뭐 노동청에다가 신고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쪽 사정이 뭐 LMIA나 PR을 이 직업에서 준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내에서 불리나 이런 인설팅이나 뭐 그런 아주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참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리얼터, 밴쿠버에 있는 모든 리얼터 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팀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팀들에서도 고객한테는 본인들이 고객이면은 참 잘하겠지만 그 밑에 뼈를 가는 분명히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이거를 다 이 사회가 좁아서 말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데는 이제 한국적인 까라면 까라라는 그런, 뭐 나도 했으니까, 나 때도 했으니까 너 때도 해라, 이게 나이랑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이런 꼰대 마인드는 항상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하면 찍소리도 못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자기의 그런 직책이나 자기의 그 레벨,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서로를 깔보는 그런 비교 의식들 같은 게 한국 사람들은 있죠. 그게 어리나 나이가 드나 어쨌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참 아이러니하죠. 캐나다까지 와서. 그러면서 그런 좀 이렇게 법에 안 걸릴 만큼의 그런 뭐 어떤 데는 법에 걸리더라도 그냥 뭐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참 번아웃 되게 그냥 정말 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인플로이 스탠다드도 안 지키고 캐나다에서 정해준, 그 다음에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심지어는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안 하고 뭐 하는 일이라든지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도 명시를 안 하고, 다 노동청이랑 이런 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많은 선배들이 참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뭐 20년 정도, 20년 안팎으로 리얼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름도 알리고, 다 이제 이름만 알면은 요 작은 한국 사회에서 다 아실만한 분들이 그 후배를 양육하고 이제 새로운 한국 사람들 후배 리얼터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리얼터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그렇고, 그 뭐 어카운팅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새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프로베이션이라고 하고 그냥 막 써먹는 거죠. 막 그냥 번아웃 될 때까지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하는 즉슨 이거죠. 너가 경험도 없고 어디 가서 네가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경험도 없는 너가 차라리 이렇게 경험도 쌓고 진짜 도시락 싸가면서 너가 배워도 시원찮을 판에 돈도 받으면서 너가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킵니다. 벌써 문화가 안 좋은 거죠, 벌써.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일단은 테이크하는 거죠. 왜냐면 밴쿠버 자체가 직업이 별로 다양성도 없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참 젊은 분들한테는 안타깝죠. 근데 이제 위에 포식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을 주되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되게 양아치 같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양아치 같은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알고도 싶어요. 다 그렇지 않을까? 정말? 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는 안 그렇다. 근데 진짜 내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또 그만두고, 물론 인플로이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100% 인플로이여만 100%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하는 환경이나 아워나 이런 쉬는 것들이 스탠다드하지가 않죠.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풀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40시간입니다.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그 이상은 오버타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 오버타임.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뭐 56시간, 60시간 이렇게 일을 한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리고 아월리로도 안 줄 겁니다. 아마 계약한다 하고 그냥 먼슬리로 주겠죠.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보통 한국 기업들이랑 한국 오너들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꼭 제가 있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 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참 좋은데 참 안타깝죠. 같은 한인들끼리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데 참 결론적으로는 서로 그렇게 악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또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제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 할 것 같아요. 다만 다들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건데, 저도 뭐 이 영상을 뭐 누가 봐서, 제가 볼 때는 밴쿠버에서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고 그 만행들이 정말 힘들고 본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참 너무 꼰대라서 힘들거나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그냥 혹시나 어떤 리얼터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인 리얼터들이 보신다면 이 영상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선배님들, 이게 정말 최선이십니까? 참 안타깝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